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직접 주재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데 의료 사태와 관련돼서 차제에 전반적인 의료 개혁의 문제로 좀 고민을 심화시키자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지금 의료 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가적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이런 현상이야말로 의사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GDP는 116배로 늘었다.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다. 그런데 그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의사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서 의사 증가는 매우 미미했다. 그래서 지금의 의사 부족 사태가 누적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 의사하고 변호사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1977년과 2024년을 비교하는 겁니다. 연간 변호사 숫자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의료계 주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반론이 계속됐습니다.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다. 이게 의료계 주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GDP 116배, 국민 의료비 511배 증가할 때 의사 수는 7배에 그쳤다. 그러니 의사가 부족한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계가 왜 2,000명을 한꺼번에 증원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했어요. 늘 증원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이 주장을 의료계 일각에서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의 한 학년의 평균 정원이 다른 나라가 비교해 보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우리는 77명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독일이나 영국은 과밀이고 우리는 과소다. 교육의 질 저하를 얘기하려면 독일이나 영국에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의대 증원 규모를 의료계에서는 지금 이 수준에서 늘릴 수 있는 건 350명이 적당하다. 또는 500명이 상한이다. 이런 주장을 그동안 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이번에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 증원 신청을 받아보니까 당초에 조사할 때는 2,200, 2,300명, 2,700, 800명 요 선이었는데 이번에 막상 받아보니까 3,401명이 나왔다. 이거 뭐라고 설명할 거냐. 그러면서 급격한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장 자체가 틀렸다. 울산 의대를 예로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 총원이 240명인데 울산 의대는 수련병원이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학생 총원이 240명인데 전임 교원은 650명. 그러면 교수 1인당 0.3명 정도의 학생밖에는 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균관 의대는 삼성 서울병원이 이제 주 수련병원이죠. 성균관 의대 학생 총원이 240명, 전임 교원은 490명. 그러니까 교원 1인당 가르칠 학생 수가 0.4명이나 0.5명 밖에 불고 안 된다. 그런데 법적으로 의대 교수 1명당 가르칠 수 있는 학생 정원 숫자는 법정 정원 숫자는 8명으로 돼 있다. 8명까지 가르칠 수 있는데 실제로는 0.4명, 0.5명밖에 안 가르치면서 학생 좀 늘리자 그러는데 당장 의료 교육의 질 저하를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현재 의대 평균 1.6명에 불과해서 전임 교수의 숫자가 아주 넉넉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며칠 전에 칼럼에서 제기한 문제들까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야 한다. 지금 전공의가 지금 단체 행동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전공의는 학생이에요. 전문의, 전공의 과정을 끝낸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구조를 바꿔나가자. 또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 그걸 제가 PA라고 설명을 한참 드렸죠.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근본적인 의료 전달 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 네, 제가 이번 의료 사태를 계기로 아예 의료개혁 전반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PA 제도의 활성화라든지 또는 전공의가 아니라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구조를 바꾸자든지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중대본회의에서 직접 언급을 한 겁니다. 네, 이 진료 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사석에서는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합니다. 갓 의사 자격증을 딴, 의사 면허를 딴 젊은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길까? 아니면 의사 면허는 없지만 10년 이상 수술실에 지원 업무를 한 PA, 숙련 간호사한테 내 몸을 맡길까? 나 같으면 간호사한테 맡기겠다. 면허증 따는 데 필요한 라이센스 지식보다는 10년간의 임상 경험이 내 목숨에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의제 사적에서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 PA 간호사, PA 제도의 도입을 제가 강조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발상을 확 전환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빅5 병원, 여기는 서울 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 성모병원 아닙니까? 중증 희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경증 환자는 얼마든지 감당 가능한 다른 병원들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진료,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전반에 대해서 좀 전면적인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 저는 어제 중대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을 전면적인 의료개혁에 대한 시사를 던진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평가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